아유, 내가 아유, 엄마만 있는 새끼. 아유, 아들, 엄마 왔어, 엄마. 아유, 오늘의 판결, 수술 지연으로 인한 의료 분쟁 사건. 맞아. 방과 후 중학교 운동장 농구대. 사건 주인공인 민재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농구 재미에 빠져 집에 가는 것도 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데다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민재는 여느 남학생처럼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다. 그들의 사춘기는 그렇게 풋풋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농구에 열중하고 있던 민재. 그러나 이때 야, 너 코피나. 뭐? 이게 뭐지? 단순한 코피인 줄만 알았으나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어찌된 영문인지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이 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괜찮다니까. 어머님이세요? 아,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잠시만요. 예. 어머님, 민재가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동안 큰 병치레는 한 번도 안 했던 민재였기에 놀라운 마음을 감출 길 없었는데 결국 큰 종합병원으로 옮겨 자세한 검사를 받기에 이른 민재. 평상시에 건강하기만 했던 아이였기에 검사를 받는 자체만으로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데 우선 마음 편히 하시고요. 민재 학생은 현재 백혈병입니다. 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턴 민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보, 어떡해. 예기치 않았던 아들의 병.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들에게 아들의 병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엄마, 도대체 내 병이 뭐래? 비켜. 엄마, 나 입원 안 하고 집에 가서 약 먹으면 안 돼? 엄마도 힘들고 병원비도 비싸잖아. 아픈 것마저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자식의 처지를 생각하자 눈물만 흐를 뿐. 아, 다음 주에 농구 시합 있는데. 아이. 워낙 고치기 힘든 병이라 병원만 옮기기를 몇 번. 자고 나면 깨버릴 꿈이려니 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무엇보다 골수 기증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또 수술할 때 위험이 따른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진 항암 치료를 계속하게 될 거고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 정말 창피하죠.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누구 원망도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아들 하나 있는 거 잡아보려고. 골수 기증자를 찾기 전까진 어쩔 수 없어요. 민재의 장기 결석이 궁금하기만 했던 반 친구 수연은 병원에 들렀다가 민재의 병을 알게 된다. 너 수연이 아니야? 친구들과 뛰어놀고 좋아하는 여학생을 향해 설레이는 감정을 갖는 것. 보통의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민재에겐 사치스러운 일들이 됐다. 네가 너무 학교에 안 나와서 많이 아파? 아니야. 아, 이거 내가 필기한 노트인데 이거 보고 중간고사 준비해.
고마워. 항암 치료가 시작되긴 했지만 민재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리고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환자는 물론 환자를 돌보는 어머니까지 지칠 대로 지쳐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 요즘 좀 어때? 민재 어머니, 저랑 잠시 얘기 좀. 민재군, 그나마 운이 좋습니다. 네?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요? 기다리던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지만 더 큰 고민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부담과 만만치 않은 수술 비용. 아, 빨리 해야지. 기증자 나타났을 때 해야지. 언제 해? 의사 얘기 못 들었어? 수술하다 우리 민재 어떻게 되면? 여보, 그리고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지금 밀린 입원비만 더 얼마인 줄은 알아? 아니 그럼 당신 애를 손도 안 써보고 보낼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지. 무턱대고 수술 결정할 일만 또 아니잖아. 아버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술비가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말에 가슴은 미어져만 갔다. 저희가 아직 수술비가 마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만 병원 사정상 죄송합니다. 김 차장님. 왔어? 오랜만이다. 진작 한번 찾아야 된다니까 늦었어. 아니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 지금 시간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다음에 전화하자.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써보지만 오로지 부부 서로만을 의지한 채 살아온 이들에게 담보 하나 없이 돈을 마련할 길은 없었다.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던 김상혁 씨. 골수 기증자는 있었으나 돈이 없어 수술이 지연된 지 수개월. 결국 어렵게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결심하게 되는데 엄마, 이거 수연이 건데 나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수연이 오면 꼭 전해줘야 돼. 그렇게 병원과 환자 가족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끝나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는데 어렵게 수술을 결정한 부모들은 초조하기만 하고 선생님 잘 됐습니까? 잘 됐죠? 네. 어때요? 죄송합니다. 수술했잖아요. 수술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술했잖아요. 수술 결정을 너무 늦게 하시는 바람에 수술 시기가 늦어서. 무슨 소리예요? 억지로 수술을 시켜줬어요. 수술을 했으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구나. 이러다 번데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년이 미친년인데 너무 힘들어 아들. 수술을 통해 나을 수 있다고만 했을 뿐 수개월간의 수술 지연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고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병원 측의 책임이다.
병원이 환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수술 지연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이것은 환자의 책임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본 사건은 수술 지연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 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환자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사망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적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수술비가 마련되었느냐, 마련되지 못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숙박업하고 달리 의료업은 높은 보호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의료 분쟁에서 의사 쪽의 과실을 추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의 환자 보호 의무와 환자 측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에 문제가 남습니다. 의료기관은 생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엄정한 기관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의료기관에 부여한 높은 보호 의무, 의료기관이 이를 다했을 때 이 사건과 같은 의료 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